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3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극적인 복직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륭전자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기억에서 차츰 잊혀지기 시작했던 기륭전자 문제가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 발령 상태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두고 회사가 몰래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김소연 전 분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분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기륭전자 지금은 렉셀 ENG라고 이름을 바꿨더군요. 예. 네, 노조원들 몰래 이사를 갔다. 어떤 상황입니까? 30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이미 이삿짐 거의 다 뺀 상태였고요.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몰래 이사를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항의를 하고 어디를 이사하는 거냐 물어도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저희가 머물던 사무실 쪽에 짐은 지금 빼지 못한 상태고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서 나갈 수가 없고 마지막 이사 마무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통보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지금 거기 사무실에 계신 겁니까? 저는 좀 일이 있어 잠깐 이동했고요. 네. 조합원들은 사무실에도 있고 일부는 지금 아침에 최동열 회장을 만날 길이 없어서 네. 집 앞에 가서 지금 선전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사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30일이요. 네. 그곳에 회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 최동열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재무팀 직원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본사로는 총무부장과 AS 과장만이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두 분이 그때 있다가 이제 이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간부들은 그 직원들이 물으면 좀 설명을 해줄 법도 한데 아무 설명이 없던가요? 네,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마 최동열 회장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는 건가요? 어디가 있는지? 예,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요. 문자를 보내도 또 답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김소연 전 분회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신 그 노동자들은 다 이곳의 그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2010년 11월 1일 합의에 의해서 다 정규직 노동자로 복직한 사람들이고요. 10명이에요. 예. 그럼 지금 10분이 모두 함께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이사를 갔고요. 예. 최동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사람들은 우리 노조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저희가 그 불법 파견 정규직 고용 문제는 법으로 잘 보호가 되지 않아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웠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시 파견법이 워낙 잘못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긴 시간의 싸움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국회에서 조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최동열 회장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예. 그동안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석해서 하자라는 요구를 본인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본인 스스로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2010년 11월의 합의,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합의문 서명하고 악수하신 분이 최동열 당시 기륭전자 회장이고요. 네. 그리고 박유기 민주노총 금속노조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연 전 분회장께서도 이때 참석을 하셨는지요? 네, 그렇게 참석했죠. 네. 지금 두 분이 악수를 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 1년 6개월 내에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복직한 시점은 그 이후였죠? 네. 그때 이제 생산시설 마련을 해서 바로 네.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회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도 바로 복직하고 싶었지만 양보를 했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갖게 됐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좀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흑자가 났지만 회사가 아직 시설을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힘들게 앞에 합의한 거였기 때문에 예. 지킬 거라고 보고 저희도 조금 더 양보를 한 거죠. 네. 저희의 그런 양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예.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라서 제가 간단히 지난 일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복직 합의가 있기 전까지 약 6년에 걸친 투쟁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 불법 파견이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1895일 동안 농성, 단식 등의 그런 투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분이 2010년 11월 이날 합의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약속을 받았고 네. 그런데 그 약속이 일부 유예되면서 2013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복직이 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 첫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회의실로 안내를 했고요. 네. 그 회의실에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업무를 주지 않고 임금도 계속 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최동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노사협의회는 수차례 진행을 했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8월 29일 날 다시 또 투쟁을 선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러니까 2013년 지난해 5월에 복직이 된 뒤에 바로 그 대기 발령이 난 겁니까? 대기 발령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대기하고 있어라라고는 네. 이야기는 했죠. 그럼 그 이후에 대기 발령이라는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임금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일부 보도에 넉 달 동안 체불 얘기가 나오길래.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예. 거의 8개월째 체불 상태죠. 8개월 체불이요. 회사가 지금 뭐 오랫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상장 폐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복귀해서 보니까 회사가 최동렬 회장이 기lum전자를 인수한 이후에 네. 기lum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자산을 매각했어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기별로는 매출액은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을 특히 작년에 계속 내고 있었고 또 19억의 자금을 투자일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계획도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우회 상장이라면 다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른 회사가 기름에 투자해서 기름과 뭐 합병 형식으로 하면은 그 회사도 이제 상장이 되는 뭐 이런 건데요. 네. 저희가 봐서는 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먹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저희도 미처 어느 정신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31일 날 기름전자가 말했던 뭐 여러 가지 매출 상황들 네. 이런 것들 공시에 대해서 뭐 계약이 해지됐고 일부 계약이 연장됐다 이런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장 폐지 문제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몰래 이사한 것도 이제 저희를 외면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상장 폐지 문제가 본인들이 원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좀 네. 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동렬 회장이 원하는 바 지금 부회장께서 추측하시는 네. 그 최 회장의 의도가 우회 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lum전자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다시 상장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제3의 회사가 예. 기름을 인수하기를 하고요. 네. 그 제3의 회사가 어딘지 밝힐 수 그거는 있습니까?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A 회사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 기lum전자 인수한 그 회사가 네. 또 이제 합병을 만약 기lum전자랑 하게 되면 네. 상장 회사가 되거든요. 바로 된다. 네. 그래서 따로 상장 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갖고 이제 우회 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권가에서. 예, 그러니까 그 A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19억 투자가 됐는데 네. 그게 그 투자자들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리 물어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회사를 우회 상장시키는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륭전자에 지분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륭전자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 투자는 거의 뭐 무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네. 자, 뭐 경영 상태를 보면 매출이 급감했고요.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뭐 고정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이사진에 최성열이라고 있습니다. 최동열 회장 동생인데 네. 이분이 기lum전자 회장이라고 하면서 뭐 그 대한 레슬링협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 협회장도 지금 작년 초부터 하고 계시고 뭐 씨름연합회 회장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회사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뭐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과 네. 경영 투명성을 좀 보장해라. 또 솔직하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기lum전자 그러니까 렉셀 ENG 이 회사의 공식 회장이 누구예요? 최동열이에요, 최성열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동열 회장이고요. 네. 바뀌었다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최성열이 이제 부회장인데 최성열 회장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매각했다는 고정 자산은 어떤 것들이죠? 최동열 회장 기lum을 인수한 2008년도에 네. 제일 먼저 매각한 것이 이제 본사 공장 터. 네. 그 가장 큰 알짜배기 자산이거든요. 네. 그것을 매각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에 중국에 있는 공장을 매각했고 한국에 있는 기lum 본사 건물 네. 8층짜리 그것도 마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자산들을 다 매각한 그 금액의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수백억 되죠. 땅을 그걸... 매각했을 때는 그때가 405억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건물은 80억. 그리고 중국 공장은 제가 얼마인지는 뭐 공시가 특별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동열 회장 얘기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동열 회장이 기lum을 인수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 이격업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동열 회장이 원래 갖고 있던 회사를 기lum전자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395억에 인수해놓고 230억을 손해볼 줄 모른다고 네. 그 대선 충당금으로 털어버렸어요. 사실 기lum의 부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니, 또 복잡하죠. 이 정도 들어보면은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뭐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 얘기로는 그게 새로운 경영 기법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기lum 돈으로 기lum을 인수하고 기lum에 있는 모든 자산을 팔고 노사간에 합의했지만 이 합의도 지키지 않고 지금은 거의 상장 폐지될 위기로 만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결론은 먹튀를 하기 위해서 기lum을 인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최 회장 그룹이 지금 이사를 한 겁니까? 잠적을 한 겁니까? 저희가 봐서는 거의 잠적 수준인데 일단 몰래 이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사를 했고 다만 이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 수가 없고요. 실은 어제 기lum전자가 만든 그 오토바이 내비게이션 있어요. 레브라도라고. 네. 요거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해도 안 받아서 찾아왔는데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일단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기lum전자 렉셀 ENG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뭐들이 있어요? 원래는 셋톱박스라고요. 예. 인공지능 수신기 네. 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상품명이 있겠군요. 조이날비라고 있어요.
조인합의?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만들지 않고 있어서 네. 지금 AS도 작년 말로 중단시킨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레브라도라고 하는 네. 오토바이 내비게이션, 요거는 아직 계속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성 라디오, 이건 전부 다 이제 수출용인데 네. 위성 라디오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한때는 뭐 매출액이 500억 이상도 되지 않았습니까? 매출액이 1,000억대였고요. 당기순이익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였죠. 네, 참 그런 회사를 이 최 회장이 인수한 시점이 언제죠? 2008년 초입니다. 네, 2008년 초요. 네. 자, 그럼 뭐 지금 여쭤볼 게 사측과 협상이나 대화가 되는지 또 사측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뭐 답변이 불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만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최 회장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정도 내용만 저희가 이제 전해 듣고 있는 거죠. 예. 전에 그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어디에 고소를 했습니까? 검찰청에 고소를 했고요. 네. 그 조사 중이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쌍방간의 모두가 고소 고발한 거 전부 철회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임횡령 문제는 취하를 해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최종 결론은 경찰에서는 일부 기소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근데 검찰 가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다 무죄. 무혐의 종결. 네,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2010년 11월에 노사 합의는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당시에 그 매각한 공장 부지 개발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네. 저희 문제 해결 없이는 그 공장 부지 개발 못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원치는 않았지만 네. 합의를 하게 된 거겠죠. 모든 뭐 사업주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사실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예, 이게 지금 2010년 11월이면 3년이 넘은 얘기라서 자칫 그 시점의 얘기가 이제 뉴스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때 합의가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혀 복직시킬 의지도 없었고 복직후에 월급을 줄 그런 의향도 없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매각권과 그리고 검찰 수사 혹시 그 합의 장소를 국회로 하자는 것이 최 회장의 요구였습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참석시키자는 요구도 최 회장이 했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지금 돌이켜보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공신력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참석자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긴 사회적 합의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법적 책임, 예를 들어 민사를 제외하고, 그건 저희가 진행 중이니까 결론은 안 났거든요. 네.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네. 조합원 한 분이 자결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개별 노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네. 과제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저희도 많은 분들께 알리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 일이면 함께 분노하실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뭐 계획을 여쭙기도 참 민망한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김소연 전 분회장님이었습니다.